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제 이른바 쌍특검법이요, 이제 정부로 이송됐는데 조금 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 상황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쌍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대통령이 이를 제가를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쌍특검, 김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 특검법이라도 불리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특검법이죠.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가장 관심은 재표결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여당에서는요, 야당이 재표결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2월 설 연휴 이후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재표결을 미룰수록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번에 빨리 해가지고 1월달에 처리하자. 빨리 처리하자. 당당했으면 특검을 받으셔야죠. 본인들이 당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죄가 없고 무고하고 아무런 어떤 의혹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기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사 받으시러 가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총선에 본인들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이런 총선용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옳은 비판은 아니라고 보여요.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어떤 상식에 기반한 내용 등이 어떤 원칙이 어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에 저는 비교된 어떤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특검이 발의가 되고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있는 6개월 동안 최장 8개월 동안 그 안에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분명히 이거 발의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도 이거 놔두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 때 이거 법안이 특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잘 생각을 해라라고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듣는 척 마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것을 왜 총선 때 이걸 악용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특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제2 요구를 하시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서라도 제2 요구에 저는 찬성하도록 하시는 게
더 당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1월 9일 본회의 때 재표결 안 하겠죠, 민주당이? 아마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100%가 될 때까지 설득하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보여주게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네, 이동각 행정관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랄까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지연 전략 민주당이 쓸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 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할 거다.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설 연휴 이후로 이제 재표결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늦춰질 것 같아요. 이 총선 전략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2월 이후라도 이거를 투표를 계속 강행하겠죠. 지금 뭐 국회에서 재논의 안건 심의가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제가 보는 지금 특검의 입장은 이 민주당은 이 특검을 악용해서 3월이든 혹은 투표 날 4월 10일에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김건희 여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그런 면을 보더라도 특검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국에 정책이 실종된 이런 특검은 절대 이행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재명 대표 습격 때문에 증오 정치, 양극단의 정치, 어떤 폐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여야 지도부가요 4월 총선 때 이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 정치인한테 페널티 주는 방안을 양당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이 증오 정치 문화를 쇄신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 극단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을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페널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야 모두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 극단적 정치 확산의 정치권의 책임이 큰 만큼 극단적 언어나 막말을 한 정치인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 증오 정치 쇄신 경쟁이요 97일 남은 이 총선에 있어서 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증오 정치 언어나 막말 여부를 실효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아예 이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인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퇴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설주환 부원장님. 어제 민주당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몇 가지를 정해서 이제 고소하기로 했다 이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규제 법안이 국회에 10건이 발의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사실 이런 일을 빚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일을 안 하죠. 저희가 보더라도 네. 우리 이동석 행정관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땅히 지금 현재로서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런 제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이런 새로운 특별법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여야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도 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했거든요. 의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명이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고 그게 정상이 아닌 민주주의가 완전 허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찌 보면 각 진영,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거기서는 분노와 상대방의 악마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를 기존의 방송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떤 방통위의 제재를 받잖아요. 승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만 맞습니다. 유튜브는 외국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내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